나와요? 담양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계절 내내 머무르고 싶은 머스트고 관광명소 마케팅 전략을 발표할 이진영 이메인 최지수 조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배경입니다. 계절별 색다른 아름다움을 가진 담양의 관광지 메타세카이어길은 군에서 통제를 하기 이전에는 자동차나 노점상 등이 메타세카이어길 안에 막 난립하다 보니까 그 나무 성장에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통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아스팔트 길을 흙길로 전면 교체를 하고 차량 통제를 함으로써 메타세카이어 길을 깨끗한 산책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이렇게 메타세카이어 길에 대해 투자 비용이 40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걷기 좋은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군에서의 노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입장료 1,000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세카이어 길을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잠시 들리는 곳으로 인식하는 관광객들이 많았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더라도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해서 지루하다는 생각에 끝까지 걷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길을 활용해서 입장료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농산물 판매 현장이 3곳이 있었는데 이는 명품 가로수길의 이미지를 퇴색시킬 수 있는 우려가 될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군에서 통제를 시작하면서 작년 1월부터 입장료 1,000원을 징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작년 한 해에 내 동안 벌어들인 매출액은 2억이었고 비용은 1억으로 순이익은 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메타세카이어길을 방문한 관광객 수는 42만 명 정도였습니다. 담양의 명품 가로수길을 활용해서 이미 메타세카이어길을 많은 사람들이 관광 명소로 인식하고 많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이것이 경제적 수익 창출로 유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양의 명품 가로수길을 활용해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흥미를 이끌 만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어 머물고 싶은 고객의 인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 제안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명품 메타세카이어 길을 사계절 내내 가고 싶은 머스트고 체류형 관광 명소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정량 목표는 방문 관광객 수를 100만 명으로 늘리고 관광객의 메타에 머무르는 체류 시간을 30분에서 5시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표로는 관광직 예상 매출액을 약 500원까지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정석 목표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고루 갖추어진 피크닉 가든을 메타세카이어 길을 활용해서 국내 최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시 분석입니다. 요즘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쇼핑에 있어서는 절약형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약형 소비 행태에도 여행을 가거나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내 여행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올해 정책 중 하나는 창조경제가 있습니다. 창조경제란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산업들이나 문화를 융합을 시킴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융합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산업이나 문화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게 해야 합니다. 지역의 랜드마크의 특징을 살펴보니 시각적 특이성, 흡입력, 도시 이미지 제고, 장소 식별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랜드마크의 성공 사례로는 스페인의 작은 도시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가장 큰 성공 사례로 저희가 찾아보았는데요.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랜드마크로서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 요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겐하임 미술관이 성공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벤치마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드웨어적으로 그 외관상의 건물만을 벤치마킹하는 것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랜드마크로서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랜드마크의 성공 요인에는 분명히 그 건물만의 스토리가 담아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시장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2013년을 지배할 헬스 라이프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로는 쉼입니다. 쉼은 올 한 해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휴식,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을 떠나는 에코 바캉스가 뜨고 있으며 느림의 미학을 실현하는 슬로우시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슬로우시티에 가서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관광을 하고 음식도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좀 더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키워드는 미각 탐닉입니다. 그 지역에 맛있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음식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디톡스입니다. 디지털 중독이나 정보 과잉으로 인해서 그 정신적으로 지친 사람들이 이런 피곤함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면서 디톡스가 올해의 키워드로 뽑혔습니다. 다음은 걷기 힐링 열풍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돌아보고 치유하기 위한 힐링 열풍이 여전히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힐링 열풍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고자 하는 걷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테마 공원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설치되고 있는 실정인데 왜 이렇게 테마 공원이 자꾸만 늘어나나 봤더니 그 테마 공원을 설치할 때는 고객들의 새로운 욕구를 찾아내서 그걸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의 테마 공원이 성공을 하니까 그거를 무조건 따라 하다 보니까 테마 공원이 그 비슷한 컨텐츠들의 테마 공원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축제도 마찬가지로 성공한 축제를 자신의 지역의 특성과 상관없이 표절을 하다 보니까 그
컨텐츠 자체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하며 우후죽순 표절 비슷한 그 컨텐츠를 가진 지역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맞는 차별성 있는 컨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밤에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명을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어서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낭비 문제로 인해서 야간에 조명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는 관광객들의 불만의 요소가 되며 야간 경관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절에 따라 관광 상품에도 계절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같이 뚜렷한 계절이 있을 때에는 그 계절별로 특성에 맞는 축제가 관광 상품이 개발되면서 관광시장의 성수기이지만 이런 환절기 때나 장마나 방학이나 휴가가 끝난 직후와 같은 비수기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비수기의 특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에도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관광 상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캠핑 시장을 봤을 때 캠핑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글램핑이란 글래머러스라는 화려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래머러스와 캠핑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캠핑을 하면은 짐을 다 싸가야 되고 밥도 거기서 직접 재료를 준비해서 해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좀 더 간편하고 화려하게 캠핑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웃도어 활동도 간편하게 즐기려는 글램핑 시장이 점점 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아웃도어족들이 보다 간편하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과 같은 간편한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관광객 분석입니다. 여행 선택 시 주로 참고하는 정보원을 조사해봤을 때 관광 여행을 선택할 때 친구, 동료, 가족, 친지로한테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도 포털 사이트나 SNS를 활용해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볼 때 여행지를 선택할 때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주변의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에는 바이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행 방문지 선택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여행 지명도를 보고 여행 방문지를 선택한다는 퍼센트가 가장 높았습니다. 때문에 지명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1인당 평균 항목별 여행 지출액을 살펴보았을 때 식음료비에 쓰는 비용이 가장 높았습니다. 때문에 지역에서는 식음료에서 관광 수익성을 노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담양과 담양 멕타세카이어길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은 매년 5월에 실시하는 담양의 대나무 축제가 2년 연속 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매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담양 내 청평군이 슬로우 시티로 인증이 받으면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광 도시로서 대내적으로 담양의 지명도가 계속 높아지고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담양 대나무 축제가 우수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양 대나무 축제에 온 관광 방문객들이 그 안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매우 작았습니다. 담양 대표 축제인 대나무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현재 그 담양에 대나무라는 아주 큰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상품을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담양과 어울리는 매력적인 대표 지역 상품 개발이 시급합니다. 담양은 떡갈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담양에 오면 잊지 말고 꼭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떡갈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난 담양의 먹거리인 떡갈비 등을 포함한 다른 먹거리들을 식도락 여행객들이 더 만족하고 다시 찾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담양 메타세카이어 길에 대한 고객 평가 이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담양 메타세카이어 길의 이미지를 알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블로그 상위 노출 30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긍정적 요인으로 도출된 의견은 메타세카이어 길은 편하게 걷고 싶은 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편안한 음료나 스낵거리가 있을 때 만족도가 더 올라갔으며 마련되어 있는 쉼터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도출된 의견은 볼거리가 부족해서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입장료 1,000원을 징수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입구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타길에서의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고객들의 불만 요소가 이런 SNS나 바이럴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도출된 의견은 담양은 현재 목적 도시 체류형 도시가 아니라 머물러 가는 도시로 인식이 되어 있다는 것이며 길을 걸으면서 가볍게 즐길 음료나 스낵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메타세카이어 길과 차별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분석을 토대로 수업 분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앞에서의 상황 분석을 통해서 저희의 핵심 요인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저희가 가진 강점으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다른 색다른 아름다운 경관이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떡갈비와 죽순 요리와 같은 유명한 지역 음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 조성될 예정인 메타프로방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숙박 시설을 확충하기 때문에 지역으로의 숙박형 관광객이 좀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진 약점 요인으로는 기념품과 같이 판매되는 수익성 있는 관광 상품이 없다는 것이고 고객이 머물러 가지 않고 흐르는 도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끝까지 걷기에는 지루하다는 고객 인식이 있으며 밤에는 가로등조차 없기 때문에 볼거리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저희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보면 기회로는 여행객 시공료의 지출이 가장 많다는 점, 그리고 저희가 융복합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을 한다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간편하게 아웃도어를 활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차별성 없는 무분별한 컨텐츠 개발을 할 경우에는 수익성과 고객 만족도가 저하되며 전국적으로 심각한 전력난으로 야간 경관은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에는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비수기를 타개할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도출된 저희의 전략으로는 ST 전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비수기를 타개하는 관광 상품 및 이벤트 홍보로 지속적인 여행객 유치와 바이럴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인 조명으로 특별한 야간 경관을 연출하여 밤에도 머물러 가도록 하여 수익을 증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별화된 문화와 컨텐츠 개발로 지역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의 처음으로 제일 우선순위인 전략을 본다면 차별화된 문화와 컨텐츠 개발로 지역의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선점으로는 랜드마크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특별한 특색 없는 기념품 판매는 수익성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체부 지원금만을 따려는 백기기식 축제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사로잡을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아야 하며 고부가 가치 지역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브랜드화와 명품화를 통해 해결을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지역성에 혁신을 더해 차별화된 축제를 도입합니다.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는 밤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인 조명으로 특별한 야간 경관을 연출하고 밤에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것의 개선점에 있어서는 지역 환경 시민단체가 가로등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요인과 전력난의 문제로 조성된 야간 조명이 시스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 소모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술을 도입하고 지나친 빛 공해보다는 야경에 은은하게 조성되는 경관으로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계절 내내 올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비수기를 타개하는 관광 상품 및 이벤트 홍보로 지속적인 여행객 유치와 바이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봄, 겨울에 우리 고객이 경쟁사인 봄꽃놀이나 눈꽃축제로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과 흙길이라 비 오는 날에는 걷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절별 여행자 욕구에 맞는 색다른 이벤트를 진행해야 하며 주변 상권에 날씨가 없는 날에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여행 상품을 통해서 관광지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지인들을 통한 입소문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바이럴 영향력이 가장 강한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20, 30대 여성의 선정 이유는 가치 소비를 하며 감성 소비 성향이 큽니다. 또한 바이럴의 파급 효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 30대 여성들은 식당이나 카페를 갔을 때 인증샷이나 후기를 올리며 관계를 가시하고 이를 통해 이는 자기를 알리며 과시하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고 바이럴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20, 30대 여성들은 불황기에도 강한 소비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돈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20, 30대 여성들을 타겟으로 기업들 또한 이들을 위한 마케팅을 점차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 30대 여성들은 또한 감성 소비를 하는데요. 이는 인스탁스가 아날로그적인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판매 수요가 있다는 점이고 요새는 디지로그라고 해서 포켓포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20, 30대 여성들이 감성을 좋아한다는 점을 들어 기업들도 여성 감성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웃도어 활동에서도 인디언 캠핑이나 음악, 사진, 영상과 같은 것에 관심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20, 30대 여성들에게 감성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포지셔닝을 할 것인데요. 이를 피크닉 홀리데이로 정해보았습니다.
피크닉이란 음식물을 가지고 야외로 나가 자연 속에서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담소를 즐기는,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즐기는 문화입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꼭 한 번쯤은 꿈꿔왔던 영화 같은 가든 파티라든가 아니면 남자친구와 한가롭게 공원 걷기 또는 도시락을 싸고 돗자리를 깔고 휴식을 즐기는 것과 같은 로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로망을 실현시키는 공간으로 피크닉 파크를 조성할 것입니다. 먼저 전략으로는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 개발로 지역 고부가 가치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의 메타 세콰이어길 중간에는 다음 왼쪽 그림과 같은 바구니 모양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는 담양에서 2015년 개관 예정인 기후박물관입니다. 이 기후변화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이는 미국 오하이주의 랜드마크인 롱버거 빌딩과 모습이 매우 흡사합니다. 이는 지금 저희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신문 기사에서도 표절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담양에서는 대나무 축제와 슬로시트 재인증만 확산시킬 뿐 현재 이러한 논란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오히려 저희의 강점으로 끌어내서 랜드마크화를 시키도록 하는 전략을 짜보았습니다. 즐거웠던 낭만적인 피크닉이 끝나고 나면 바구니를 갖고 왔을 때 집에다 둘 공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나도 낭만적이고 예쁘게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소풍을 즐기고 싶은데 집에는 그림과 같은 바구니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로맨스가 필요해서 남친이랑 낭만적인 피크닉을 가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 저희는 이 바구니 모양의 이러한 스토리를 담았는데요. 그래서 누가 피크닉 바구니를 여기에 두고 갔을까입니다. 고객님이 한 번쯤은 꿈꿔왔던 피크닉 로망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는 렌탈 서비스를 시도합니다. 저희 담양에는 대나무가 유명하기 때문에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를 대여하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창출과 20, 30대 여성이 좋아하는 로맨틱한 피크닉을 실현시켜 드립니다. 또한 이는 자연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고객의 가치 소비와 착한 소비 심리 또한 만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피크닉 박스와 감성 디자인의 돗자리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점된 다양한 담양의 먹거리들을 테이크아웃하여 바구니에 담고 이때 테이크아웃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크닉 박스에는 자신이 원하는 메뉴와 디저트를 담는 개인 맞춤 서비스가 제공되며 넓은 푸른 공원에 앉아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피크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의 가치보다 사용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에서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는 현대사회 소비자들은 물건의 소유보다는 이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욕구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렌탈 서비스는 자신이 불합리한 거나 필요 없는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음료 상품도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개발을 할 것인데요. 이는 현재 담양에서 메론이나 블루베리나 죽순 같은 것이 유명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메론이나 다른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이 더 유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저희는 도시락 패키지에 한정 상품으로 갓 나온 죽순 요리와 같이 부가가치를 더해 스토리가 담긴 도시락으로 판매할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연예인이라도 와서 먹었다는 바이럴 효과가 있다면 외국인 관광객이나 다른 관광객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의 지역 농산물, 특산물을 활용한 도시락 상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옳은 소비를 장려하며 지역 특색이 담긴 신개념 음식 문화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인 맞춤으로 진행되는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절성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축제나 이벤트를 개발하는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저희의 비수기인 봄과 겨울 같은 경우에 봄에는 저희가 오픈하는 개장날, 개장을 알리며 꽃놀이 이상으로 여성의 감성을 터치해줄 수 있는 여성 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입니다. 입장권을 15,000원으로 책정하는데 이 중 5,000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이 상품권은 담양 내에 추가 소비력을 끌어들여 다른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양에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리조트 할인권과 같은 혜택도 같이 줍니다. 이러한 것은 수도권 여성들을 위한 문화는 존재하지만 지역에는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확산할 예정입니다. 겨울에는 젊은 주부들이 자신을 잊고 자신만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것에 만족을 많이 얻습니다. 이를 타겟으로 저희는 공통점이 많은 주부들과 소통 대화를 통해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겨울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전략에 따라 이러한 여성들이 경험을 공유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만족한 장소나 경험에는 충성도를 보이는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신의 심리의 공허함을 달래주며 감성적으로 재충전하는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를 보일 때 바이럴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전략은 이메인 동기님께서 발표해 주겠습니다. 들고 갈게요. 좀 있으면 여기 나가. 네,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담양은 흘러가는 도시로서의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한 끼의 식사, 그 다음에 교통비 정도 이외로 추가적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치명적인 환경이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담양을 머물러 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밤에 즐길 거리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 관광시장의 위기인 에너지 효율에 대한 문제로서 야간 경관 개발을 막는 그런 것을 해결할 방법을 도입하면서 저희 도시만의 특별한 야간 경관을 연출해 보도록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저희의 주 타겟은 아무래도 2030 여성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좋아하는데요. 그것은 연인이랑 떠났을 때도 그렇고 친구랑 떠났을 때도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 야간 경관을 연출하는 것의 역시 핵심 컨셉은 로맨틱 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경제적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지나친 야경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도시 이미지와 맞는 자연을 보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나친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현재는 저녁 7시가
지나고 해가 진 후에는 담양 메타세카이어길은 아예 종적을 감추는데요. 이곳에 은은한 조도의 조명, 연인의 로맨틱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컬러, 그 다음에 디자인을 가진 조명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 연인과 편안하게 걷는 그런 로망 이외에도 자연스럽게 진솔한 대화가 오가는 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만을 위해서라는 타이틀을 가진 이 전략 방향은요, 연인들만의 로맨틱 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포즈 길이나 공간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너무 뻔하게 그냥 조명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자신만을 위해서 자가 발전기를 돌려서 개별적으로 점등 가능한 조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현재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며, 네. 그냥 조명이 켜있는 때보다 자신만을 위해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에 저희는 의의를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야경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망 실현이라는 컨셉을 집중하여서 조명 디자인을 해줄 세계적인 조명 디자이너와의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심리 계절에 따라서 색 조절이 가능한 LED를 사용하는 디자이너,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디자이너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좌측에 있는 잉고 마우러,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폴 콕세지 같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조명 디자이너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들과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고객의 흥미를 자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듭 언론의 홍보가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밤에만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마련하여서 밤에 머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증대시키려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외에서 요즘 음악 공연이나 영화 상영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공원 바닥에 앉아서 신문지를 깔고 그냥 단지 영화를 보고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것인데요. 저희는 저희의 컨셉인 로망 실현을 여기에도 역시 담아서 다른 어느 곳에서도 즐길 수 없는 그런 감성 스크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밤에 분위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조명 위에 뭐가 부가적으로 있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술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고객에게 술은 감성 소비를 자극하는 그런 상품인데요. 가로수길을 걸을 때 간단한 음료나 스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가로수길 사이드에 설치되는 이 이동식 점포는 소규모의 다양한 컨셉을 가진 점포로서 메타길의 곳곳에 한 2.1km인데요. 500m 간격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담양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계속 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술은 소비자에게 감성 소비 제품입니다. 근데 현재 담양에는 젊은 여성의 감성에 어필할 수 있는 전통주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술은 감성 소비를 자극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품의 스펙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부여된 의미, 분위기에 따라 그 맛을 다르게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담양에 있는 전통주 자체가 유명하진 않지만 거기에 자신의 기분이나 기념일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성 디자인을 도입하고자 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이 리큐어 라벨 부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컨셉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긴 이런 술을 자신이 소비를 함으로써 다른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그냥 술이 아니라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감성 제품으로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우수 농수산품인 블루베리나 딸기, 감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은 힘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담양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담양하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기념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담양하면 대나무라는 것이 떠오르긴 하지만 저희와 같은 젊은 여성들이 가서 죽부인이나 죽 세공 제품을 사오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대나무 축제에서 1인이 기념품에 소비하는 가격이 2,900원이었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보다 젊은 여성들의 바이럴 효과, 자기가 관광을 했다는 그런 경험을 공유하기에 더 효과적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우수 사례는 제주도의 백년초 초콜릿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렴한 가격, 소량의 패키지로 여행을 다녀온 후 누구에게나 선물하기 쉽고 그랬을 경우 지인의 그런 경험을 듣는 것만으로도 다음 여행을 선택할 때 그 선택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담양 관광기념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전국에서 다 알아차리고 지금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역시 담양만의 이야기를 담고 추가적으로 혁신적인 그런 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대나무를 이용한 쿠키나 양갱, 그 다음에 댄잎 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구매 욕구를 크게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것은 상품으로 개발하였을 때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쇠공품을 단지 구식의 그런 상품이 아니고 실용적으로 삶 속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제품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고객이 이처럼 실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담양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품 패키지를 본다면 선물하기 용이한 형태이며 그 지불 용이한 가격대를 갖고 있습니다. 담양이 역시 이러한 식의 고유 브랜드를 갖는 실용적인 기념품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담양 메타세카이어 길의 이야기를 담아서 메타세카이어 길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기념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역시 단지 상품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이야기를 담았을 때 소비자에게 구매 어필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좌측에서 보이는 것 같은 게 대나무 공품이라고 하면서 담양에서 팔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매력이 없는 제품이 아니라 우측에 있는 것처럼 우리 집에도 갖다 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명품의 이미지가 드는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역시 대한민국에 대나무 장인들이 많이 없는데요. 담양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계속 배출하면서 명품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면서 시장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담양은 대나무 마을이라고 하지만 벤치 역시 보통 공원에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가 그 쉬는 공간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저희 여행지 자체가 쉼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런 쉼터에서도 담양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독특한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블로거 이상으로 하우스 로거, 와이프 로거 등의 신조어도 생기고 있고 블로거들의 그런 파급력이 큰 것을 보았을 때 저희가 2014년 봄에 개장을 한다고 했을 때
팸 투어를 진행함으로써 조기에 정보를 분산시킬 그런 전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방법은 여성 동성 커플일 수도 있고 이성 커플일 수도 있는데요. 각각 15쌍씩의 커플을 초대하여 동성 커플끼리, 이성 커플끼리 여기서 그 로망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저희만의 특별한 그런 피크닉 문화 공간을 초기에 알리는 것을 기대 효과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2030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TV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성들은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연예인의 삶이나 그런 조작된 이야기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로망을 자기도 한 번쯤은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더욱 크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에 거듭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유명인 PPL로는 한류 스타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대구의 한 작은 마을이 일본에서 유명한 장근석이 사랑비를 찍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엄청난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을 효과가 측정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역시 접근성도 불편하고 지명도가 크지 않지만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작품의 장소로 그 스토리가 노출된다면 네,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사계절 내내 머물고 싶은 머스트고 관광 명소가 되고자 하는데요. 국내 최초로 피크닉 문화를 새롭게 즐기는 그런 가든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2030 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욕구를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경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 그런 상권의 조성, 그 다음에 너른 잔디밭에서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자기가 원하는 담양의 10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선택적으로 즐길 수 있는 도시락,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았던 그 연인과 친구의 그런 낭만적인 장면에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더욱이 담양이라는 도시 이미지 자체도 구축하기 위해서 담양의 이미지 살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정 명품이라면 계속 그 가치를 영원히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국내 최초의 피크닉 테마 관광지로 인식을 시킬 것이고, 그곳에 오는 그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스스로 명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객들이 명품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